안녕하세요. 서정리 스튜디오 마스터입니다. 무섭고 신기한 이야기들 앞으로 마스터와 함께 리뉴얼된 서정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리 스튜디오 사장님의 지인의 친구의 아는 형의 누나 옆집 아저씨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함께 사연 보실까요? 고등학교 때 삼총사라고 셋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 사는 친구였고 우린 서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셋이 붙어 다녔죠. 저와 명길이, 주군이. 이렇게 우리 셋은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거의 매일같이 하굣길을 함께 했습니다. 우선 만나분식에서 떡볶이를 먹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 셋 중에 제일 무서운 주군이 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특별한 게 없어도 매일 먹는 떡볶이도 세상 무엇보다 맛이 있고 게임도 셋이 하면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고2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주군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축구를 하던 주군이는 축구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주군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애도할 겨를도 없이 고3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군이 집에 명길이와 함께 종종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보면 주군이 생각이 매번 우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군이네 집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어도 신나지 않았습니다. 전 같으면 방학이 되자마자 셋이 함께 어울렸을 텐데 명길이와 만나도 흥이 나지 않고 가라앉은 기분에 그냥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점점 둘이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집에만 박혀있던 겨울방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학기가 되어 명길이와도 다른 반으로 배정되고 고3 입시라는 지옥에 빠져버리니 차라리 마음이 놓였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독서실, 쳇바퀴처럼 도는 생활이 여름방학까지 지속됐습니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일단 집을 나와 멍하니 걷다 보니 셋이 같이 가던 분식집 앞이었습니다. 어물쩡거리고 있는데 명길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다. 명길이 역시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나온 참이었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2인분, 순대 1인분이요. 순대 간만히 주세요. 주문을 하던 명길이가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은 주군이가 좋아하던 건데. 그러게 간 좋아했었지. 자식 수능 보기 싫어서 토낀 거야. 하늘나라로. 그럴지도. 명길이 농담에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맹맹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명길이와 별말 없이 묵묵히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이런 침묵이 어색했던 건지 갑자기 명길이가 선풍기 앞에서 아 하고 소리 메아리를 만들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건 주군이가 종종 치던 장난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고장인가? 잘 돌아가던 선풍기가 갑자기 멈췄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점을 나선 후 오랜만에 PC방에 나갈까? 셋이 같이 다니던 그 PC방에 명길이와 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셋이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주군이 자리는 비워놓고 각자 자리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명길이가 아우 이거 아니잖아 라고 큰 소리로 뭐라 하길래 명길이에게 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좀 이상했지만 그냥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옆자리에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주군이가 앉았던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옆에 키보드 소리 안 들려? 명길이에게 물었습니다. 헐, 여기 키보드 소리 사방에서 들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님? 다시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춥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에어컨 온도 좀 올려줘요. 너무 추워요. 무슨 일이지? 에어컨이 꺼져 있네? 에어컨 전원은 들어와 있지 않은데 실내는 시베리아처럼 추웠습니다. 뭔가 으슬으슬하고 기분이 이상해서 명길이를 데리고 PC방을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사방이 깜깜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명길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등 아래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이쪽을 등지고 벽을 보고 서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길이와 함께 그 사람 옆을 지나쳐 가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티셔츠, 반바지, 더벅한 머리. 설마? 그럴 리 없지.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명길이를 쳐다봤습니다. 명길이 역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저를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군이 아니요? 하지만 주군이는...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가로등 아래에 있던 남자가 쓱 앞으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아주 잊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명길이와 주위를 사사시 살펴보았지만 그 골목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0년에 친구와 함께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주군이의 첫 기일이었죠. 그 이후로 다시는 이런 신기한 일은 없었습니다. 명길이와 저는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취업도 하며 그럭저럭 주군이를 잊고 열심히 살아왔죠. 오늘은 유난히 그날의 일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지금 저는 서정리에 보낼 이 글을 정리하면서 명길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길이와 자주 가던 대포집이 보이는 가로등 아래에서 명길이가 근 1년 만에 저를 보면 많이 반가워할까요? 명길이를 많이 놀라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 아마 주군이도 지금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때 그날 우리를 기다렸었나 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년이 되는 첫 기일에 친구가 보고 싶어서 죽은 친구가 찾아온 이야기였군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정희 스튜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